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8회 남강문학협회 문학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앵커를 맡은 문향 이정인 시인입니다. 오늘은 경상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시인이신 김기원 박사님을 모시고 김기원 시인님의 시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이므로 무덥지 않은 지금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본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십시오. 저희 방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나와주신 김기원 교수님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두 분 선생님들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기원 선생님부터 해주세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시인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시의 길을 걸어오신 원로 시인 녹동 감로 김기원 시인을 모시고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9권의 시집을 내셨고 한 권 한 권에서 수백 편의 시가 실려 있으므로 그동안 발표하신 시는 수천 편에 이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임의로 한 편을 골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경상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신 뒤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며 시인으로 등단하신 지도 60년이 넘은 우리 문단의 원로이십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작품은 선생님의 시 검은빛 찻잔입니다. 이 시에는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검은 밤, 순백의 찻잔, 그리고 흔들리며 살아온 한 사람이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의 달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용수 선생님께서 김기원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예. 선생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면서 중국 요동바레대학의 객자 교수이며 스리랑카 국립프리미리 대학의 개건 교수이시면서 철학 박사이십니다. 학술적인 부분 외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구촌 문화예술재능 나눔운동본부의 총재를 역임하셨고 한국차학회, 사람법인 한국차인연합회 창립 멤버로서 현재는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활동으로서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이사로 재직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다 설명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점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연세가 한국 나이로 올해 90세가 되셨는데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가장 자랑스럽다거나 보람된 활동이나 역할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대학에서 네. 대학 생활이 문화를 마치고 나왔다는 저는 좀 대학 이전에 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학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문학을 동시에 했는데 그 중에서 차시문학, 네.
차를 중심으로 차 시문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러고 뭐 사회활동, 봉사활동, 차문화 활동도 역시 하고 차문화 활동을 저희는 시작할 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 45, 50년 전쯤인데 그 아인 박종원 선생님하고 진주에서 한국 그 차인회를 진주 차인회를 조직하시면서 그게 결국 그 오늘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게 된 그 모태가 된 거죠. 예, 지난 5월 25일 날이 제 46회 차이 날인데 그 81년도에 진주에서 제일 먼저 선포식을 하고 나서 다음 46년 만에 다시 진주에서 앞으로 이제 국가 기념일로 현재 공포는 안 됐지만 지정이 되고 지정 예정이 됐죠. 지정 예정으로 이번에 진주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 뭐 주로 저희 생활이 봉사 아니면 차, 저는 그렇게 살아요. 네. 선생님은 총 9건의 시집과 64편의 논문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에서 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차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차시를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인 시집은 지금 혼합되어 있어요. 사회가 전문화되어 있는데 차에 대한 시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라도 고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쓴 시집에는 차가 빠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시는 차시라고 하는데 그 우리는 저 우스갯소리로 기성전결이 아니고 기성전차가 되는 차시만 고집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너무나도 그 우리나라에 네. 그 조선시대에 차를 소재한 승분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에 문현상으로서는 많이 있고 또 고려시대도 고려시대도 있어요. 조선시대 제일 많죠. 홍인주 같은 사람은 가족이 전부 다 시인이고 차 룸을 가족끼리 기록도 있어요. 그러냐 제가 좋아하는 건 토산차. 우리나라에서는 토산차라 말은 우리나라에 차명이라 할 게 없었기 때문에 토산차를 주로 상대를 했죠.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커피를 제일 먼저 마시는 기록이 조선조 말때는 커피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차 문화가 우리 민족의 정식 문화하고 깊이 이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차에는 예절이 있고 절제가 있고 말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에는 네. 색향미가 있어요. 색향미. 예절은 행위예술의 방법이죠. 예절은 행위예술 방법이기 때문에 마시는데 그냥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고 행위예술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 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향을 내고 타는데 그 타는 사람은 평주라 해요. 평주가 어떻게 맛을 향을 내는가. 그 다음에 색은 역시 타니까 잘 끓이니까 색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색향미, 미는 맛이죠. 맛은 아름다움은 맛을 파는 거죠. 그리고 멋 이렇게 해서 맛과 멋을 분비해야
차가 됩니다. 금은빛 찻잔 녹동 강로 김기원 어두운 검은 밤 차밭에 앉아 마음빛을 밝히고 순백의 찻잔을 본다. 찻잔에 달 있든 달 없든 차양 품은 미소가 있으면 되지. 맺힌 소망 풀어 찻잔에 담으면 조용히 가라앉는 상념, 소심하게 살아온 길, 흔들리며 살아온 길, 순백의 찻잔 속에 녹아 전설이 된다. 어둠을 밟고 달 뜨길 기다린다. 소리내어 읽고 나니 이 시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서정적인 작품인데 마지막에 가면 마음속에 오래 남는 빛이 있습니다. 달이 떠서 밝은 것이 아니라 달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기다리게 되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제목부터 인상적입니다. 보통 금음은 달이 보이지 않는, 달이 없는 데를 말하는데 이 시의 제목은 오히려 금은빛 찻잔입니다. 빛이 없는 시간에 빛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는 실제로 어느 날 차밭이나 찻자리에서 떠오른 작품입니까? 그렇죠. 차밭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곳은 온 찻잔 하나뿐이죠. 거기에서 느끼는 감성이죠. 촬영은 실제 이제 저희 노안도 수행했죠. 모든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랑이기 때문에 연습처럼 맛이 되고 또 무슨 얘기 되고 또 맛은 얘기 되고 예술이 있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안 보이더라도 찻잔만 보이는 거예요. 차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다 보려 하지 말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그것만 보더라도 만족해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은 차가 사랑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갔으면은 차의 수단으로서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남녀가 만나면 남녀 자체가 대상이죠. 금은과가 있는 거죠. 하나로 봐야 돼. 두 개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대상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보다도 한테 모아서 가능하면 찻잔은 무엇인지 사랑도 담고 마음도 담고 육신도 담고 찻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시에서 금음은 절망의 밤이라기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빛을 품고 있는 밤으로 읽혀집니다. 달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찻잔은 희고 차향은 남아있고 미소,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눈이 어두워도 향을 맡거든요. 사랑 느끼거든. 그러니까 향과 사랑과 마음과 찻잔이 하나 일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인다 하는 것보다 안 보인다 하는 게 금음이라 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첫 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어두운 금은밤과 순백의 찻잔의 대비였습니다. 어두운 금은밤 자밭에 앉아 마음빛을 밝히고 순백의 찻잔을 본다. 밖은 어둡지만 시인은 마음빛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얀 찻잔이 보입니다. 이 순백의 찻잔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를 지닌 이미지인지 궁금합니다. 그거 찻잔, 그 질소에서 제일 대표적인 찻잔이니까. 금은밤이니까 하얀 백자장이니까 당연히 안 보이고 찻잔 보일 겁니다. 사랑도 담고 마음도 담고 즐거도 담고 고통도 담고 모든 찻잔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버리면 사회 해물지는 맛이 버리니까 묻어버리면 맛이 버리니까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찻잔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삶의 어둠을 받아내면서도 더럽혀지지 않으려는 마음의 버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은밤이라는 검은 배경 속에 순백의 찻잔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 흰빛이 훨씬 선명하게 살아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학적으로 봐도 이 시는 큰 사건이나 격정적인 언어보다는 아주 작은 사물 하나에 삶 전체를 응축하는 방식의 서정시입니다. 우리 전통의 서정시에는 자연물이나 생활 속 사물을 통해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작품 역시 차와 달, 찻잔이라는 지극히 동양적이고 정적인 이미지 위에 현대를 살아온 한 개인의 흔들림과 생사를 조용히 얹어놓고 있습니다. 문학사적인 설명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가 오랜 서정의 전통 위에 있으면서도 선생님 개인의 삶을 담은 작품이라는 점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연에서 이 시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기승전 해가지고 세 번째 점 가서 이제 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에서는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두 번째 연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찻잔에 달이 있든 달 없든 차양품은 미소가 있으면 되지 하면서 보통 사람은 찻잔 속에 달이 비치기를 기대합니다. 달이 비친 찻잔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경이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달이 있든 달이 없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보다도 차향을 품은 미소가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깨달음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마음으로 쓰신 구절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존재해. 주위 환경이 시끄럽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에 대한 집착을 주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한테 집착은 흔들리지죠. 그리고 생각도 흔들리지고 차 맛도 흔들리지고 세상 만사가 필요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 살아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희망을 하는데, 그 이상의 말을 한다든지, 그 이상을 넘어서면 결국 자기라는 존재를 잊어버려. 그러면 상대의 어떤 일이 있든 어떤 간에 그의 그냥 내 마음에 내 자신에게 집착을 하는 모든 생각도 바르기고 또 사회도 바르지고
자기 생각을 꼭지 사이에 심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그것이 향기라 하면 내가 만든 거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맞거든요. 그 향기 맡아가지고 자기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이러면 되지. 그러면 내가 향기다, 그 향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맡다가 판정하면 됩니다. 근데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시가 단순히 외로운 사람의 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떠나간 사람, 늦어버린 시간, 혹은 지나온 삶의 아쉬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인은 그것들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 앞에 놓인 한 잔의 차, 그 안에 남아있는 향기, 그리고 아직 지을 수 있는 미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체념의 시가 아니라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로 읽힙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맺힌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맺힌 소망 풀어 찻잔에 담으면 상념이 가라앉는다. 소망은 보통 밝고 희망적인 말인데 여기서는 맺힌 소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했거나 오래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소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맺힌 소망에는 어떤 시간들이 담겨 있는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를 꼭 표현하기보다도 자기가 그 마음속에 찾자는 걸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승화시킵니다. 승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웃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춤도 될 수도 있고 미용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차원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차가예요. 네. 선생님, 여기서 찾자는 한 사람의 삶을 받아주는 그 작은 우주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에서 찾자에 소망도 담기고 아쉬움도 담기고 지나온 세월도 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자에 담긴 뒤에 그것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념이 가라앉는다 하는 점입니다. 마치 찬물에 잔 안에서 조용히 잦아들듯 사람의 마음도 한편의 시 속에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연이 이 시의 가장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정결의 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소심하게 살아온 길, 흔들리면서 살아온 길, 이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때로는 선생님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크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소심하게 흔들리며 살아왔다고 솔직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60년 동안 시를 써오시고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한 시대를 살아오신 원로 시인의 작품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선생님께서 이 구절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수생 지나온 길을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젊은 시간이면 젊을 때는 한국말을 네. 나이가 한 40살 좀 되니까는 그게 그렇구나.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될 수 있다. 꼭 처벌만이
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고 처벌 안 해도 스스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엄청 돌아갈 수도 있고 가만히 있던 사람도 엄청 바뀌어지는 게 있어. 그러나 꽃이 피어도 내가 많이 가위 열리지 않잖아. 이런 경우가 있어. 그 사람 기대 이상의 고집하라는 거야. 네, 마지막 유행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을 밟고 달 뜨길 기다립니다. 보통은 어둠 속에서 달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어둠을 밟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지를 느꼈습니다. 어둠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딛고 서서 달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마지막을 통해 독자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마음은 무엇인지요? 인간관에 가면 이제 후회가 있어요. 그 후회로 사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한번 생각하고 또 미래의 자기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다음에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줘야 새로운 것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 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거 하려고 하다 못했다. 병원에 가면 내가 돌아가실 분이 내가 뭐 해야 되고 뭐야. 그런 망상적인 얘기보다도 내가 이렇게 키워냈으니까 내 키워난 결과에 내가 잘못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더라. 좋은 점은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 상대의 원리입니다. 그 상대의 원리 중에서 좋은 점은 경험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 마찬가지로 문학이나 생각도 현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나 세월이 흘러버려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질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은 어둠을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시 밝아질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게 압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곧 달이 뜬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에서 모든 아픔은 사라진다고 쉽게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달이 없는 밤에도 차향을 품은 미소를 잃지 않고 흔들린 삶까지도 흰 찻잔 속에 담아 바라보면서 어둠을 밟고 기다립니다. 바로 이 기다림이야말로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수생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비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두운 금은밤과 순백의 찻잔, 달의 없음과 미소 있음, 흔들린 삶과 기다리는 마음이 서로 대비되면서 시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둘째는 절제된 언어입니다. 이 시는 슬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외롭다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찻잔 하나를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셋째는 전적인 이미지 속에 담긴 생의 움직임입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이 찻잔을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소망이 불리고 상념이 가라앉고 어둠을 밟고 달을 기다리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조용하지만 결코 멈춰있는 시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어째 그렇게 좋은 내용을 쓰게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저희 실쓸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 저는 그 가까이 쓰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접하는 분들 가운데 저마다 마음속에 검은 밤을 지니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다른 검은 밤. 아직 달이 보이지도 않고 지나온 길이 흔들림과 아쉬움으로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독자들에게 어둠에 빠져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이 시와 함께 건네고 싶은 특별한 말씀이라도 계십니까? 저 이 시 쓸 때는 그 이제 마음에 모든 악스러운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사람은 오늘 담아놓으면 변이 돼요. 변이 안 되면 버려야 돼. 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바꾸면 새로운 것이 돼요. 그걸 시험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샘에다가 무슨 수돗물 하지만 옛날에 샘물이 퍼야 물을 퍼야 샘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인간 생각도 보통은 기본 생각을 하고 두고 있으면 자기만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달이 져야지만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죠. 네. 어둠이 있으면 지워야지 밝음이 있죠. 밝음이 떠오른다.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인간이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주장. 그래서 아까 하얀 찻잔, 까만 속에 하얀은 어두워 보관하거든. 그러나 그 인간의 종점은 원래 초점은 흐리지 않아요. 초점은 흐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고엽 선생님 시에 금음, 빛이 없는 금음인데 그 제목에서 금음, 빛, 그 두 개를 아우르는 찻잔, 이 세상의 모든 게 아마 이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녹동 감로 김기원 교수님을 모시고 금은빛 찻잔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의 찻잔에는 단순히 차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심하게 살아온 길, 흔들리면서 살아온 길, 이루지 못한 소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기다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달이 보이지 않는 검은 밤에도 찻잔은 희고 차향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환하지 않아도 마음 한편에 작은 향기와 미소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다시 달뜰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이 시대의 진정한 원로이고 어른이신 김기원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의 시를 낭송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 역시 제 마음속의 찻잔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할 것도 없지만 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어떤 이런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 또 감사하고 이것을 듣는 독자가 참고 인생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고 또 석학이신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독자들도 가슴 깊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한편의 시가 우리 삶에 건네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